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죠. 물론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확대가 됐는데 우리 세금과 관련된 거는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관련돼서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네 곳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제 혜택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동사항 없다. 왜 그렇죠? 한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가 세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안 되고 여부가 달라졌는데 20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제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택 소재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기본세율이 적용되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종부세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미치지 않고 향후적으로 정부에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 아니면 또 종부세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듯이 이제 종부세는 개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부부 합산도 아니고 세대원 합산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가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냥 주택 공시 가격을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국의 주택 공시 가격을 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초과 금액을 9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인데 거의 대부분은 종부세를 고려하는 분들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9억 원 초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9억 원 초과되는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현재는 60%로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상향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세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소득세처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이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겠습니다. 단순히 주택 수로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살펴봤었을 때 종부세 이 납부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걸까요? 당연히 이 세율입니다. 물론 주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보다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세율입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주택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주택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의 주택수가 2채 이하다. 그러면 기본세율, 3채 이상이다. 그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주택을 3채 갖고 있으면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주택을 10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면은 주택 공시가격 얼마를 의미합니까? 라는 거예요. 주택 공시가격 29억 원을 의미하고요. 시가로 따지면은 거의 40억 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주택 공시가격 29억 원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 공시가격이 29억 원 아니다? 그러면 나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내가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억, 3억이에요. 그러니까 20억, 시가 20억인데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시가의 한 70%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을 제가 14억으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시가의 70% 수준입니다. 그럼 주택 공시가격이 14억일 때 종부세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는지 볼까요? 9억 초과되는 금액 발로내고 공정시장가액 60%를 곱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나오거든요. 주택이 세 채이기 때문에 원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죠. 그러면은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12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거의 1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하고 관계가 없다? 주택수, 그 다음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의미가 있다? 근데 정부에서 향후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조정대상 지역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80%로 올린다고 하면은 종부세가 얼마나 오를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례에서 제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 80%로 현실화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의 20억 원에 2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시가의 80%, 16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은 아까 14억에서 시가의 80%를 적용하니까 16억 원이 되고 공제금액 초과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공정시장가액 80%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되지만 만약 시가가 현실화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80% 상향 조정된다면 과세표가 당연히 늘겠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냈던 금액의 2배 이상 이렇게 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배 이상 는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율만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할지라도 물론 지금의 내는 세금보다는 종부세가 늘어나겠지만 예전에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었었을 때 2021년도 2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낼 만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80%로 올린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 세율만 지금처럼 현재처럼 유지가 된다 하면은 물론 종부세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요즘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게 시가를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상향 조정하면은 종부세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미리 증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종부세는 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주택 한 채를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종부세가 늘기 때문에 미리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한 채를 증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종부세는 당연히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죠? 배우자한테 증여했었을 때 증여세하고 증여취득세를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죠.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금액이 6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세는 고려 안 하더라도 증여취득세를 고려해야 되는데 증여취득세가 만만치 않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3.5%, 여기다 이제 부대 비용까지 하면 4%, 그 다음에 증여취득세가 적용되면 12%, 여기에다 이제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13%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6억 원, 증여세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증여취득세가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종부세 줄어드는 게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취득세를 2,400만 원을 내고 종부세 100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할 실익이 있나?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고려해가지고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증여함으로써 줄어드는 종부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걸 증여함으로써 내야 되는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산정해보고 그 비교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증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내가 증여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얼마가 줍니까? 그리고 공정시장가입비율이 한 80% 늘었을 때 종부세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없습니까? 이 홈택스에 보시면은 모의 계산기에 종합부동산세 간이세 계산 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손쉽게 종부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거는 2025년 10월 15일 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확대가 됐는데 이로 인한 종부세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결론은 종부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 향후적으로 종부세를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서는 시가를 현실화하겠다. 시가를 현실화하면 당연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상향 조정되겠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 조정됐었을 때 종부세를 한번 예측해가지고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래도 감당할 만큼의 종부세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종부세 줄어드는 금액하고 늘어나는 내가 내야 되는 증여세 및 그다음에 증여취득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